자, 오늘은 도식화 두 번째 시간, 남성복 자켓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자켓에 많이 쓰이는 현장 용어부터 배우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패턴실, 샘플실하고 생산부, 공장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교과서에 나오는 정식 명칭보다는 이런 용어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작업 지시서에도 쓰여지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종종 현장 용어에 익숙해지고 낯설지 말라고 계속 던지는데 아마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두 가지 사진이 나오는데 하나는 허리가 들어가고 하나는 약간 허리가 루즈하게 박스핏으로 떨어지는 두 가지 사진이 있어요. 원버튼, 싱글, 테일러드 자켓 두 종류죠. 자, 이 자켓들에 지금 현장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아요.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업무하는데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모두가 다 일본식 용어인데 일본식 일제시대의 잔재라서 이거를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살짝 걸리긴 하지만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 위에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에리는 자켓의 윗부분, 카라가 위카라가 아래카라가 있죠? 자, 위카라를 우에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큐큐, 자켓이나 코트나 약간 묵직한 아이템들, 아우터들 이런 것들에 가로로 뚫리는 그런 단추구멍을 큐큐라고 하는데, 셔츠나 블라우스 달리는 조그만한 그런 단추구멍은 나나인치 또는 나나 이렇게 불러요. 그 동대문 시장 가면 큐큐, 나나 이렇게 작업하는 곳이 있어요. 자, 그리고 사이바는 몸통 중심 쪽이 아닌 옆선 쪽으로 되어 있는 조각을 다 사이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뒤 다 모두 사이바라고 얘기를 해요. 사이바 라인은 사이바 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통칭 사이바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피트되게 잡아주는 그런 다트를 허리 다트, 그냥 다트라고 얘기도 하고, 허리를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다트고, 만약에 가슴을 좀 볼륨감 있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는 가슴 다트. 자, 둘 다 다트긴 하지만 어찌됐건 사이바와 다트는 용도는 비슷하지만 용어가 다르다. 자, 그리고 자켓이 단추를 여몄을 때 덮는 쪽은 우아마이, 그 다음에 덮이는 쪽은 시다마이. 자, 그리고 옆선은 왁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켓은 왁기가 싹 들어간 자켓이다. 자, 핑크색 자켓 한번 볼게요. 자, 네크에 보면 고시라고 나와 있는데 자켓에 고시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여기 카라 뒷부분, 뒷넥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각이 딱 잡히는 그런 모양이 나와요. 그렇지만 만약에 고시가 없이 그냥 카라만 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내추럴하게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카라를 떨어뜨리고 싶을 때 각 잡히는 게 아닌 그런 자켓에서는 고시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학고는 보통 아빠 양복 가슴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학고 포켓인데 입술 포켓하고는 또 만드는 방법 자체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 달라요. 자, 그리고 쌍구찌 후다 포켓 되어 있는데 쌍구찌는 쌍입술, 입술이 두 개, 그 다음에 한 줄로 되어 있는 거는 외입술 외구찌. 이것은 쌍구찌 가운데에 후다가 물려서 후다 포켓 같이 있는 건데 후다는 뚜껑이란 말이죠. 쌍구찌와 후다가 같이 있는 포켓. 자, 그리고 통사이바는 옆선이 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앞뒤 옆선 없이. 그래서 앞뒤가 연결이 되어 있고 사이바만 있는 거죠, 앞뒤로. 그래서 옆선 절개선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핏을 약간 루즈하게 박시하게 떨어뜨리고 싶을 때는 통사이바로 작업을 하면 잘 간지가 살아나죠.
자, 이것은 후다와 아웃포켓. 아웃포켓이 달려있고 그 위에 후다가 덮여 있는 거죠. 아웃포켓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후다를 이렇게 살짝 들었는데 안에는 제 원단과는 다른 원단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을 바로 배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안단이 현장용으로 밑가시, 그래서 후다 밑가시가 배색 원단이다, 이렇게 작업지서에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려볼 자켓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보시면 허리선쯤에 한 2개의 버튼이 달려있는 그런 싱글 2버튼 테일러드 자켓이죠. 자, 허리가 아주 살짝 들어간 슬림 핏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앞중심선에서 밑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을 현장용으로 마루라고 하는데요. 앞마루가 이렇게 단추 부분에서 일자로 내려오다가 약간 사선 지다가 둥글게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양쪽이 좌우가. 자, 그리고 아웃 포켓 달려 있고 가슴에 하코 포켓이 보여지죠. 자, 뒤에도 겹트임이 있고, 또 소매에 보시면 밑단 겹트임이 되어 있으면서 4개의 단추와 QQ 장식이 들어가 있어요. 디테일 컷인데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호시 스티치가 있어요. 호시는 일명 디자인실에서 뽕뽕이 스티치 이렇게 불리는데, 단의 장식에 쓰이고 있고, 이것은 야드당 얼마 이렇게 해서 단가가 좀 있어요.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주로 기계로 하는데, 실 자체가 가당사를 쓰는 게 아니고 실크로 만든 지누이도 아나이도사를 써요. 자, 그래서 뽕뽕뽕뽕 보이는 거라고 해서 뽕뽕이 스티치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실이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실을 몸판 원단하고 같이 맞출 수도 있고, 아예 색깔을 다르게 해서 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실이 많이 보이게 길게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점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 간격도 좀 넓게 좁게 이렇게 조정도 가능해요. 진우보다 아나가 조금 더 두꺼운 거예요. 그 단추구멍 손으로 작업할 때 이런 실로 쓰는 경우죠, 보통. 자, 이렇게 실크사들은 이런 작은 콘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비싸기 때문에 약간 작은, 좀 광이 나죠, 아무래도 실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실크로 만드는 경우가 저런 장식 스티치 외에도 좋은 원단으로 만든 고급 브랜드에서는 면이나 그런 폴리사 같은 걸 쓰지 않고 견사, 실크사를 쓰면 착 잘 떨어져요. 간지가 더 잘 살고. 그래서 원단이 좋은 경우에는 본봉으로 실크사를 꼭 쓴다. 자, 장식을 위한 스티치사 또는 상침사 이런 거 외에도 본봉할 때 쓰는 가당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30수 3합, 20수 4합 뭐 등등등등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콘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뭐가 써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은 40수 2합, 뭐 150번은 아마도 칼라일 거예요. 칼라 번호. 자, 숫자가 낮을수록 실이 두껍고 튼튼해서 데님 같은 원단은 20수도 써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쓰던 그 실은 60수 3합이 일반적이고, 자, 양복이나 고급 의상에 들어가는 디테일로 밑가시에 장식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밑가시는 안단, 내 현장 용어, 특히 동전이나 카드, 명함, 뭐 핸드폰, 이제 이런 것들을 남자들은 이렇게 겉주머니에 안 넣고 보통 이렇게 안주머니 넣게 되는데, 이런 작은 포켓들이 여러 개 달려 있죠, 보통. 자, 이렇게 단가가 높은 옷일수록 밑가시에도 호시 스티치가 사용되고, 안단에는 안감으로 입술 주머니를 만들어서 좀 두껍지 않게, 투박하지 않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쌍구찌 바깥으로 스티치를 때리기도 하고 안 때리기도 하고,
그것은 이제 디자이너 맘이죠. 자, 이런 식의 약간 장식. 저렇게 삼각형으로 나오는 거는 그냥 장식뿐만 아니라 단추 여밈의 그런 용도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펜 같은 거를 꼽아 놓기도 하고 라벨 같은 것이 달리기도 해요. 장식이 좀 안쪽이 더 예쁘죠. 보통 정장에. 자, 학고는 주로 가슴에 많이 달리는데 페이크도 많고 리얼도 많지만 리얼인 경우에는 행거칩을 꽂아서 조금 더 화려하게 코디를 하기도 하죠. 자, 마감 스티치를 이 학고 안쪽에 좌우에 때리는데 그래서 입술 주머니, 구찌 주머니하고는 만드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자, 라벨은 이면 봉제, 뭐 사면 봉제 뭐 이렇게 있는데 자켓 같은 경우에는 코트 이런 것들은 사면 봉제로 꼭 작업을 해요. 일반적으로 라벨 사이즈가 크죠? 원단 회사로부터 오리지널 라벨을 받아서 이 안단 밑가시 쪽에 사면 봉제로 달아요.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면 봉제 들어가죠. 자, 가먼트 워싱은 이제 완성한 다음에 데님처럼 워싱을 돌리는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원단이 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충률을 잡아요. 예측해서 미리 계산해서 크게 만들어 놓는 거죠. 티셔츠나 뭐 이렇게 카고 팬츠, 자켓도 많이 쓰이고 이런 데님 뭐 등등 약간 내추럴하고 빈티지함이 필요한 그런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오늘 그려야 할 슬림핏 자켓의 완성 도식화예요. 아까 티셔츠 여성복 그렸을 때보다도 복잡하고 디테일 같은 것들도 안쪽 사양 이런 것들도 다 한꺼번에 도식화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선생님이 하는 거 보고 잘 따라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박스를 그리는데 안감 사양이나 디테일 등을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잘 잡으세요. 너무 크게 잡아서 그릴 곳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잘 잡으신 다음에 여성복은 박스 자체를 2대3 이렇게 해서 앞에 뒤에 했었는데 남자는 조금 더 슬림하기보다는 약간 와이드하니까 바디 실루엣 자체가 1대2 정도로 박스를 만들어 주시고 앞뒤를 그 다음에 233 비율로 8등분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앞중심선, 뒤중심선 이렇게 먼저 그려줍니다. 네크선을 얼추 표시를 하시고 어깨선까지 어깨선 선생님 지금은 손으로 쓱쓱 그리지만 우리 아가들은 자대고 그리세요. 자, 어깨선, 어깨 포인트가 숄더 포인트가 바깥으로 나가게 남성복은 어깨가 넓게 아무리 어조비어도 어깨를 넓게 그려야지 일단 도식화가 남성복 도식화처럼 보이겠죠. 자, 그리고 허리 너무 들어가지 않게 세미 슬림 핏이긴 하지만 그리고 힙은 어깨보다 넓지 않게 전체적으로 역삼각형 모양으로 나오게끔 아웃라인을 좀 잡으시고요. 자, 쓰세요 꼭. 자, 그리고 힙선에서 그 사진의 자켓이 약간은 힙을 덮는 기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주고 허리선에서 단추 자켓 가운데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단추 위치를 좀 표시를 먼저 해주세요. 그래야만 카라도 그릴 수가 있으니까. 자, 카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라 입체적으로 동그랗게 위카라 우에리부터 그리는데 카라 꺾임선 자체가 직선에 가깝지만 그릴 때는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곡자를 너무 심하지 않게 살짝 곡을 넣어서 단추를 기준점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되도록 일단 네크선 자체를 좀 표시를 해주는데요. 자, 우엘이 내려오는 위치 같은 것들도 자로 좀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비대칭 될 리가 없겠죠. 그리고 마저 그려줍니다. 카라의 배 쪽도 곡선으로 그리시는 게 좀 낫겠죠. 일부러 직선으로 빠지는 카라도 많고 그렇지만 곡으로 그려주는 것이 좀 부드럽게 보여요. 남성복이긴 해도. 자, 그 다음에 자켓 소매. 도시가를 그릴 때 앞하고 뒤하고 살짝 오버랩돼서 그리는데 너무 많이 오버랩되진 않게 뒷모습의 좌우가 같다라는 전제 하에 자, 뒷판도 소매를 그려주시는데 보통 소매, 긴 소매인 경우에 힙선 정도까지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힙을 약간 지나치게 이렇게 해서 소매의 라인을 잡아주고 뒷카라의 모습도 잡아주시고 약간 밑을 동그랗게 연필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그리지만 자리 잡음은 대칭으로 너무 연필로 꾹꾹 눌러서 하시면 나중에 지울 때 불편하니까 샤프보다는 연필로 하세요. 자, 앞마이에 마루가 약간 굴려져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그랗게 마루를 굴려주시고 좌우 대칭되게 덮이는 쪽이 시다마이라고 했죠? 덮는 쪽은 우아마이라고 했는데 남녀 덮이는 그 방향이 반대인데 단추가 항상 기준 해서 좌우 대칭되게 뒷모습도 입체적으로 동그랗게 밑단 굴려주시고 살짝만 너무 동그랗게 그리면 안 되고 살짝만 왁기 쪽에서 약간 올린다 생각을 하면은 좀 그림이 잘 나올 거고 아웃포켓도 약간 사선진 직사각형으로 그려주시고 좌우 동일하게 먼저 박스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굴려주시는 걸로 통사이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살짝만 이렇게 들어가게 아웃포켓이 뒤까지 좀 보이는 거라면 저렇게 표시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사이바 라인을 그려줘야겠죠? 통사이바는 기본적으로 왁기 쪽으로 좀 이렇게 얇게 공 많이 주지 않고 선생님은 손으로 그리지만 너희들은 곡자로 사진에서는 그 뒤에 겹트임이 양쪽으로 있었는데 큐시 보시면서 뒷중심으로 바꾼 것 같아요. 단가 때문에 어깨선 가먼트 워싱 된 거니까 각 잡히지 않게 패드가 없을 수도 있으니 동그랗게 떨어지게 각 잡히지 않게 소매에 겹트임에 단추와 큐큐 자, 스케치가 끝났으면 이제 선을 따야겠죠? 본인한테 그 맞는 펜을 잘 고르셔서 가장 굵은 펜으로 그 중에서 일단 아웃라인 먼저 따주고 자, 선생님은 손으로 그리지만 또 잔소리 같지만 항상 자를 이용해서 주머니 모양도 그냥 몸판 왁기 따라서 한 번에 싹 그리지 말고 살짝 나온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약간 계단처럼 그리는 거. 자, 뒷카라도 뒷카라와 소매까지 연결
주머니 한번 끊어주고 조금 더 위치 다르게 해서 그려주면, 자, 팔꿈치에 약간 주름지는 그것은 허리 부분과 비슷한 위치로 잡으면 돼요. 자, 그리고 밑단 중심 쪽은 직선이다가 와키 쪽으로 빠지면서 살짝 올라가게. 자, 안마이라고 얘기 방금 그린 부분을 안마루, 그 다음에 밑단, 살짝 둥그리게. 그러면서 곡자 사용하세요. 꼭. 선생님은 그냥 쓱싹하지만 너희들은 무조건 자대고 그려요. 자, 그리고 주머니 부분. 그림이 그리다가 보면 이게 박스 바깥으로 나갈 경우가 있는데 괜찮아요. 너무 나가지만 않으면 굳이 또 화이트로 지우거나 다시 처음부터 그릴 필요 없이 그냥 고 하세요. 자, 네크라인도 아까처럼 똑같이 곡자를 대고 정확하게 살짝 꺾어주는 느낌 주시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자, 카라 배 그리시는 것도, 저 카라 꺾임 내리는 그 중간 절개선도 정확하게 좌우 대칭되게 카라 배도 똑같은 곡을 사용해서 좌우 대칭되게. 카라 폭이 좌우가 다르면 안 되지. 자, 주머니 입구, 밑단 정확하게 똑같이. 자, 주머니 마루도 이렇게 살짝 굴려주시고, 단추 두 개, 투 버튼, 큐큐. 자, 카라 꺾임선, 뒷중심. 자, 도시화를 그릴 때 펜 굵기가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 가지 펜으로 다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뭐라 할 사람은 없지만 정식으로 그리는 거는 아웃라인과 이너라인은 좀 다르게, 그리고 가장 얇게 그려야 되는 스티치 등등은 제일 얇은 펜으로 그리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꼭 그렇게 하진 않아도 무리는 없어요. 그림만 잘 그린다면. 자, 어느 정도 다 이제 라인의 선을 다 땄으면 디테일적인 부분을 추가로 그려주면서, 그다음에 카라 제꼈을 때의 디테일들, 숨어있는 디테일들을 추가적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그리는 것은 위카라를 이렇게 세웠을 때 우엘이 안쪽에 어떻게 봉제가 되어 있고 패턴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고시가 있죠. 고시가 따져 있고, 우에리를 이렇게 세웠을 때 보이는 안쪽 있잖아요. 안쪽은 지엘이라고 얘기해. 현장 용어로. 네. 뒷네크를 지금 그리는 거고, 어깨선, 소매. 그 다음에 이것은 고시. 꼭 자대구 그리시고, 자, 큐큐 장식까지 해서, 저 제껴지는 모습은 다 그릴 필요는 없고 특별하게 뭔가를 보여줘야만 할 때. 자, 그리고 자, 자켓 안쪽 밑가시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봉제법이나
디테일적으로 숨어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또 보여줘야겠죠. 워낙에 좀 작지가 작아서 이렇게 그림이 넘어가네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메인 옷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면 추가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조금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겹트임 이렇게 보이죠. 지금 안단이 넓게 들어가고요. 밑가시라고 했죠. 현장용으로. 아마도 앞사이바 라인을 좀 수정하는 듯 먼저 안단 밑가시를 그리고 앞사이바 라인 한 번 더 수정. 자, 밑가시 부분에 저기 새끼 주머니 같은 것들이 막 달려 있고 라벨도 봉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표시를 해줘야지 옷 만들 때 이해가 쉽겠죠? 자, 메인 라벨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 라벨 그리고 소재 고급 소재를 썼을 때 받는 오리지널 라벨 큰 거 같이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우아마이 쪽에 QQ까지. 사실 저기서 엽선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려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네크선부터 이제 선 따기 시작하세요. 아몰까지 쭉 이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안감 사양이긴 해도 꼭 자대고 정확하게, 포트폴리오용이라면 더더군다나 자대고 정확하게. 도식화 잘 그려서 우리 아가들이 디자인실 사수나 팀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칭찬받을 날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안단 밑가시 그리고 앞사이바 그려주고, 이제 나머지 조그마한 디테일들은 조금 더 얇은 펜으로 해도 괜찮아요. 자, 쌍구찌 쌍입술이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좀 저것도 좀 이렇게 멋을 부린 거예요. 디테일적으로. 페이지를 좀 앞으로 넘겨서 그 디테일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 그림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합고 살짝 사선지게. 자, 선을 다 따셨으면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 들어가서 추가로 이제 기입하시면 됩니다. 통사입하니까 왁기에 골 표시해주면 되고요. 우에리의 그 안쪽 부분, 지에리 쪽에 또 어떤 유니크한 디테일이 있으면은 그려줘야 되는데, 우에리가 살짝 이렇게 접혀서 뒤로 꺾이네요. 지에리 쪽으로. 그리고 QQ 표시까지 정확하게. 학고도 화살표 표시 정확히 해주시고, 제일 얇은 펜으로 스티치도 끝에만 하는 스티치가 있는가 하면은 뭐 이렇게 폭도 있어요. 뭐 1cm, 2cm 떨어져서 스티치. 지금 하는 것은 호시 스티치죠. 그 사진에서 봤던 거랑 같은 뽕뽕이 스티치. 이 뽕뽕이 스티치 그냥 똥똥똥똥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살짝 짧은 길이로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저런 식으로 점 찍어도 되고. 자, 뒷카라까지 그 정확하게 빠짐없이. 자, 어깨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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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깨
살짝 뒤로 넘어간 부분도 표시해 주시면 좋죠. 자, 호시 스티치 디테일 참고 그림에도 똑같이 넣어주고 뒷중심에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호시 스티치가 보통은 카라나 뭐 주머니에 살짝 들어가요. 단가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고급 옷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종 소비자가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안마루 부분에도 호시, 안마이 부분에도 호시. 호시가 정말 많이 들어가죠. 주머니까지. 빠텍이라고 해서 주머니 윗부분 몸판하고 이렇게 지그재그 해가지고 진하게 눌러주는 스티치가 있어요. 그런 걸 빠텍이라고 그래요. 뜯어지지 말라고 안전하게 때려주는 거죠. 자, 저렇게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도 다 스티치를 정확히 넣어줍니다. 자, 합고 부분에도 자, 브랜드 장식. 자, 스티치. 이건 호시가 아니고 자, 쌍구찌에 고리가 달려있고 단추가 달려있어서 벌어짐을 방지하는 여민미 있어요. 큐큐. 자, 안마이 쪽에 까지 이어지는 호시 스티치. 안쪽에서도 호시가 당연히 보이겠죠. 호시 스티치는 중간에 작업하다가 호시를 넣을 수도 있고 다 완성한 후에도 호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봉제의 방법이나 이제 디자이너가 정하면 되는 거고. 자, 밑단 안쪽으로 꺾어서 박는 부분 보통 4cm. 자, 아웃포켓 스티치까지 안쪽에다 표시되게. 이 자켓은 가먼트 워싱하는 자켓이기 때문에 안감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몸판에. 그래서 이런 시접 부분에 그런 디테일들도 잘 표시를 해주면 좋고, 이 옷은 스티치가 거의 반이네요. 호시 스티치, 뭐 끝 스티치 이런 것들. 자,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 자, 전체 호시 스티치 써주고요. 자, 호시 스티치를 배색으로 쓰는 경우에는 추가 멘트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완성 후 가먼트 워싱. 가먼트란 자체가 완성 후란 얘기예요. 워싱하면서 다잉까지 같이 하는 거 보니까 완성 후에 염색하면서 컬러도 약간 바뀌는. 단추 사이즈. 자, 이런 스티치 간격 같은 것들도 정확히.
자, 소매에 달리는 단추도 써주시고 QQ가 있는 경우에는 QQ까지 표시. 단추의 개수까지 같이. 자, 저것은 브랜드 라벨, 밑에 있는 거는 원단 라벨, 오리지널 라벨. 사면 봉제 하겠죠? 가먼트 다행을 하려면 이면 봉제보다는 사면 봉제가 조금 더 안전하죠. 아무래도 라벨이 뜯어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자, 어깨가 살짝 뒤로 넘어갔으니까 표시를 골표시와 함께 같이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마카로 호시가 들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칼라를 좀 입혀줍니다. 알아보기 편하게. 자, 선생님은 뭐 회색 계열로 이렇게 마카로 아주 연한 컬러로 작업을 하지만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컬러가 있는 걸로 해도 괜찮아요. 모든 부분에 다 표시를 좀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